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와서 그 어머니가 그래서 강남 서장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압력을 넣는다고 그게 풀려나겠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풀려난 거고요. 아니 사실 국회의원이라면은 당연히 아니 울며 불며 엄마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오전에 미국을 같이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저하고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요번에 아시다시피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 그 자리에 뉴저지의 이제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의 상황,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간의 북핵 동결 협상으로 갈 경우에 우리는 제가 한국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고 북핵 폐기가 아닌 미국 간의 북핵 동결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나이트메어, 악몽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핵무장이라는 게 제한적인 조건부 핵무장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철폐시키기 위한 제한적인 핵무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미국 간의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가고 핵 관리 정책으로 변화가 된다면은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 한국에 대한 어떤 군사 도발 상황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 핵무장이라는 것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소위 말해서 핵 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한 다음에 북한 핵과 한국 핵을 동시에 폐기하는 그런 의미의 제한적 핵무장. 그럼으로써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앤디 김한테 말씀드렸고 앤디 김은 기본적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본인은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제임스 리치 상원에 요번에 새로 들어가 있지만 그동안 상원에서 오랫동안 외교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제임스 리치 외교위원장이나 라저 위커 군사위원장 상원에 전부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벌써 2년 전부터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배치를 강조해온 인사들이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 핵무장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피트 헥세스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뉴클리어 파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있고 거기서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연다면은 당연히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의 이 강화가 훨씬 더 커지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군사 정찰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최근에도 뭐 북한이 이 ICBM 소위 말해서 화성 18, 화성 19다 벌써 발사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사정 거리가 15,000km에 달합니다. 미국 어디든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북한이 대기권의 재진입 기술,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그 재진입 기술을 2, 3년이면 갖출 거라고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핵 협상에 물꼬가 튼다면은 당연히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ICBM 대진입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 소위 말해서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내로 진입할 때 7,000 내지 8,000도의 고온을 견뎌야 됩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다는 걸 미국이 인정하는 순간 북핵 동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 4년 안에 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 제한적인 핵무장, 조건부 핵무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앤디 김 의원한테도 제가 같은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이분들하고 논의를 해보셔라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피트 헤그스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미국 조야의 많은 의원들이나 학자들이나 뉴클리어 파워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핵 협상에 들어갔을 때는 북핵 동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자체적인 조건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이게 가장 주요 그거고요.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원 외교위원회에 있는 어느 의원은 뭐 민주당의 현 국회 상황, 뭐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뭐 예산안 폭주 등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1차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에 경도된 정책을 취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서부지법 앞에서 강남서장한테 전화하시게 된 정의를 좀 그거는 제가 없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대응하기도 민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서부지법에 뭐 무단 침입하고 한 것은 19일의 얘기고요. 제가 아침에 떠나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 전개 상황은 저는 잘 몰랐고요. 사실 제가 간 것은 18일 날 밤에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가 와서 한 8시 넘어서 갔고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마포경찰서 앞에서 제가 빠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와서 울면서 내 아들이 여기에 가 있다. 연금돼 있다. 왜 그러냐. 17명이 잡혀갔다는 겁니다. 그 17명이 왜 잡혀갔냐. 그랬더니 뭐 자세히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7명이 잡혀갔는데 그래서 마포경찰서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메시지 남겼는데. 그래서 17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 아니 엄마가 소위 말해서 경찰서 앞에서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도망가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그걸 알아봐 줘야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해봤더니 17분 중에 14명은 남성이고 3명은 여성인데 의원님 사실 다 신원 확인하고 조사한 다음에 다 석방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 강남서 뭐 마포서 여러 군데 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와서 그 어머니가 그래서 강남서장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압력을 넣는다고 그게 풀려나겠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풀려난 거고요. 사실 국회의원이라면은 당연히 울며불며 엄마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폭력 시위로 번졌는데 폭력은 절대 반대고요. 저는 사실 돌멩이를 맞서서라도 폭력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뭐 민주당이 뭐 윤상현이 선동했다 뭐 제명하겠다 해서 저는 정말로 참 민주당이 윤상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징계안도 내고 제명안도 내고 또 윤리위에도 회부하고 국민청원도 검찰 고발도 하고 좋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화하고 뭐 알아봐 준 게 무슨 그게 어떤 뭐 불법 점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야, 또 민주당이 여전히 선전선동에 능한 정당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2월 20일경인가 트랙터 시 있지 않습니까? 전농이 주도한 그 2019년도 그 신형 정말 한 번도 쓰지도 않은 4천만짜리 트랙터 시를 가지고 남태령을 넘지 않았습니까? 남태령을 넘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그 길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농의 트랙터 시 때 경찰이 폭행당하고 뭐 버스를 들어 올리고 이런 폭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 사람들도 같이 제명해야지. 윤상현, 저는 당당히 민주당 의회 폭거에 대항하는 어떤 증거로서 제명당하는 영광을 가져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민당 그런 의원들하고 같이 제명당하자.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경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고위 관계자인데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고위 관계자가 그래서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 의원님 17명을 연행을 했는데요. 17명 중에 14명은 남성이고 3명은 여성이고요.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다 석방 조치할 겁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하여튼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선전선동과 그거에 기생하는 이 언론을 보면서 제가 또 미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별로 이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한테 우리 윤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강남소장한테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냐. 그래서 뭐 잘 부탁하고는 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적 뭐 하여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해달라. 법 절차에 따라서. 방문의 목적은 하여튼 이 한미 동맹 강화 또 우리 국익 수호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한테 대통령한테 꼭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달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력했다. 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오늘은 이렇게 끝낼게요. 혹시 그 당내에서도 어쨌든 투개표 시스템과 관련해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선관위가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부정채용 사례가 291차례 있었습니다. 그걸 다 들여다보니까 인사복무규정 위반이 무려 1200여 건이 넘습니다. 저는 이 중앙선관위가 현대판 음서제도가 이렇게 행해할 줄 몰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호칭을 한답니다. 또 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또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감사원이나 검찰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함부로 타치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중앙선관위 아니면 각 선관위의 부정, 소위 말해서 부패, 부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빠가 근무하고 딸이 근무하고 또 아들이 근무하고 거기다가 조카까지 근무하면 친인척들로 구성된 그 선관위 당연히 내부 감시가 되겠습니까? 부실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고 부패는 부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제 차원에서 결정적인 핵심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부패 선관위, 부정 선관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아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게 특검입니다. 선관위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게 국정조사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가장 필요한 기관이 중앙선관위다. 또 각 지자체에 있는 선관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구속으로 나가셨고 많이 되셨고 이번 총선에서도 극적으로 많이 당선되셨는데 그 당시에도 좀 부정선거 정황이나 이런 거 저는 그거를 모르겠는데 제 옆지역구에 있는 2020년 선거 나갔을 때 민경욱 의원이 옆지역구에
나왔거든요. 윤경호 의원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만큼 달려가지고 부정선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그래서 거기는 개표까지 했는데 250몇 표가 결국에는 서로 250몇 표가 잘못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궁금한 게 있는데 채용 성관이 부정채용 얘기를 하셨는데 채용하고 선거 관리는 이게 아니 사람이요 채용에 어떤 부정 부패가 있으면은 그게 부실로 이루어지고요. 그게 잘못하다가는 부정으로 갈 수 있는 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부정 선거다 제가 딱 얘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는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 지역구에서는 부정선거 이유가 없었지만 옆 저는 지역구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 저는요. 제가 오늘도 제가 문자 받았어요. 의원님과 뭐 어떤 민당 후보하고의 이 표 차이가 얼마 안 난 거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일단은 제가 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갈게요 오늘은요.